연기를 다 하고 이렇게 봤는데 감독님 첫 마디가 재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 였었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살짝 녹은 거예요. 눈 녹듯이 너무 사라지죠. 좋으시다. 내가 지금 가진 거를 훨씬 더 많이 잃어버린다고 해도 할 건지를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어쨌든 이렇게 잘 다니던 회사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진짜 부러워하는 그렇죠. 이런 그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여기를 한 3년 다니셨다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회사를 좀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계기가 있습니까? 출퇴근할 때 제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점점 얼굴에 어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이제 출근하고 퇴근할 때 기주야 너무 힘들면 너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말씀을 뚝뚝 하셨었는데 그때 처음에 그 말을 한두 번 들을 때는 사실 제가 짜증을 냈었어요. 취업이 힘들다 엄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이걸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걸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결코. 그래서 엄마는 물론 나를 응원해주기 위해 하는 말인 건 알지만 나 안 그래도 지금 열심히 참고 다니고 있는데 내 마음 흔들리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마. 나 힘들게 참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맨날 이렇게 했었어요. 나 엄마는 해봐. 너 아직 어려. 해봐. 했었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어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혹시 그때가 23살에 입사해가지고 26 정도 네, 되셨을 그때쯤. 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나이가 정말 뭐든 할 수 있는 그렇죠. 나이거든요. 그렇죠. 너무나도 뭘 시작하기에 너무나도 괜찮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인 거고 또 네, 그 당시에는 그 또, 당시에. 또 어린 그렇죠. 나이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취업할 때 그 고통들이 제 안에 나 진짜 생생하니까 그거를 또 한다 그리고 또 한다고 될까 이거에 대한 게 너무 컸거든요. 그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좀 제일 힘드셨습니까? 그 취업을 저는 준비할 서류 때. 전형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아, 그냥 서류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난 열심히 진짜 며칠 밤을 새워서 그렇지.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썼고 그동안 내가 비록 한 건 없지만 뭐 토익 점수니 뭐 이런저런 스펙 한 줄 같은 걸 꾸역꾸역 했던 것들을 적어서 냈는데 너무너무 떨려서 딱 클릭하면 딱 뜨는 거는 죄송합니다 불합격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떨어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힘들어도 그것을 내가 좀 보완하거나 내지는 그거를 좀 할 텐데 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퇴사할 때 혹시 부서장님이나 거기 뭐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사실 제가 그래서 어제 퇴사 당시에 선배랑 동기들한테 뿌렸던 메일을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썼던 게 너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금 결정을 못하면 앞으로는 더 이상 고민할 수 없는 나이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칼을 뺐다고 제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가 이제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퇴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때 기자. 아니요 그때 사실 소년 연기자였어요. 아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동경만 했던 직업이었었는데 절대 주변에 말은 안 했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왜냐면 말하면 너무 비웃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끔 정말 안 친한 사람 있죠. 오히려 메신저 해가지고 막 딴 얘기하다가 나 근데 연기하고 싶다. 그냥 갑자기 툭! 누군가한테 좀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그때 그 공준영 씨라는 분이 계신데 실명을 그분이- 밝히시네요. 예, 공준영 씨. 준영 오빠는 그냥 비웃었어요. 그냥 이거 예. 그런데 막상 그런 꿈이 있는데 그걸 한 템포 누르고 또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주변에 제 친구들이 다 기자 공부, 아나운서 준비, PD 준비 하던 친구들이 하도 있다 보니까 차 마시러 나가면 그 친구들은 이제 글 쓰고 있고 언론고시 준비를 하고 있으면 같이 그냥 그 사람들 쓴 거 첨삭해주고 이러다 보면 저도 같이 말려 들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정말 싹 자연스럽게 모집 공고 뜬 소식을 굳이 알게 되고 그렇지 그분들이랑 있다 보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야 이제 그 시험 공고 떴다. 자연스럽게 그래 내가 할 줄 아는 걸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거. 근데 기자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제가 유년기 때 계속 꿈꿨던 그러니까요. 일이니까 진규주 기자라고 불리는 게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그랬어요. 사실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요. 기자 수습 기간이 머리 감는 시간밖에 없어요. 딱 하루에 개인적인 시간이라고는. 일정이 어떻게 되길래 어떻게 되길래 한 새벽 3시, 4시, 5시 그때 경찰 각종 지구대부터 돌고 경찰청 들어갔다가
그리고 대학병원에 있는 응급실도 한번 다 돌면서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를 다 하고 그 만약에 뭐가 또 생기면 그때부터 막 이 일을 어떻게 취재를 하는 건지 매뉴얼처럼 배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밤에 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 시작돼요. 교육을 1시, 2시 뭐 이때까지 해요. 3시 그때까지 해요. 근데 난 출근을 곧 좀 있으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럼 이제 집에 와서 얼른 머리 감고 머리 감다가 이게 머리를 이렇게 숙여 감다 보면 토가 나와요. 너무 이렇게 몸이 힘드니까 머리를 감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요. 그냥 왜 우는지는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나요. 너무 힘들어서. 아 내가 이거를 하려고 그때 삼성 그렇게 힘들게 그만둔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한 번, 두 번 하다가 제 당시 제 사수였던 캡한테 술 한 잔 사달라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 연기할 거예요. 이야기가 그 선배도 야 그럼 대학로로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학로를 가야 돼. 그래서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다음 일이 슈퍼모델을 지원하셨다고. 네. 이제는 진짜 해야 되잖아요. 내가 2번이나 이럴 순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일단 밤마다 노트북을 켜놓고 막 이런저런 엔터 회사를 막 찾아보고 그냥 혼자 새벽에 이런 서치만 실컷 하고 있을 때 이제 새벽에 언니가 TV 보다가 저거 나가봐 이랬어요. 그게 슈퍼모델 대회였어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보는데 그 문구가 모델이 아니라 엔터테이너를 찾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있다는데 서류의 양식은 뭘까 봤는데 자기소개서인 거예요. 양식이. 네. 자기소개서는 많이 써봤으니까. 그래서 딱 원하는 게 자기소개서랑 프로필 사진이에요. 네. 근데 프로필 사진은 제가 이제 그동안 연습 삼아 찍어뒀던 프로필 사진들. 또 있고 있으니까. 네, 완벽히 아나운서처럼 찍혀 있는 그 딱 떨어지는 정장 입고 찍은. 준비는 완벽하게 돼 있었네요. 그러니까 서류가 된 거예요. 네. 됐어요. 그래서 1차 보는데 장기자랑을 준비하래요. 제가 그 공연단을 했다고. 했었잖아. 야 이거 야 이거 무슨 영화다 영화. 이거 했었잖아. 거기서 파란 피만 빼면 되죠. 빼면 되죠. 그럼 대회에서 좀 입상을. 네, 그때 3등을 했는데 어. 그때도 몇 개월 하반기는 다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내내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중간마다 평가를 받았던 거고 아니 근데 진기주 씨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교육 많이 받으시고. 맨날 신입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딜 가든 신입. 아니 이게 그래서 야 이제 2015년 드라마 2번째 20살에 처음으로 캐스팅이 됩니다. 야. 딱 그 2번째 20살 합격하기 전까지는 모든 오디션이 다 1차 탈락이었어요. 맨날 가면 듣는 말이 나이가 많다. 그동안은 뭐 했는데 이 나이에 첫 오디션을 보냐? 이런 이야기 항상 그 이야기에서 항상 저는 거기에 대한 변론만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뭐라고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연기는 나이가 뭐 상관없잖아요 그치, 라고 네. 대답하고 다녔죠. 왜냐면은 70세, 80세도 연기를 하는 건데 캐릭터가 애기부터 노인까지 다 있는데 캐릭터가 왜 자꾸 나이를 물어보는지. 네, 연기에 그죠?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할 건데 지금부터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랬죠. 그런데 상처는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 말 그렇죠. 들을 때마다. 네. 오디션 딱 하면 보는 시선 자체가 일단 나를 일단 의심부터 하고 시작하는 눈빛이 딱 있거든요. 그 그렇죠. 눈빛을 다 받고 연기를 하려고 하면 아 주눅 들죠. 네, 많이 주눅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달, 2달, 3달, 4달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좀 조바심도 나고 이러다가 내가 아예 시작도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되게 많이 했고 그때 만난 오디션이 2번째 20살이었던 거예요. 연기를 다 하고 이렇게 봤는데 감독님 첫 마디가 재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 였었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싹 녹은 거예요. 목 녹듯이 너무 사라지죠. 좋으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감독님을 제가 연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제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 그 몇 개월의 자신감 바닥을 쳤던 저를 딱히 자존감을 일으켰어요. 올려주는. 그런 말이었어요. 오늘은 이 오디션은 내가 붙든 안 붙든 상관없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했는데 돌아오는 차에서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한다고. 제가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와. 돌고 돌아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배우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이 일은 본인에게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이제 딱 맞아요. 물론
그동안 제가 거쳐왔던 직업들에 비해 가장 불안정적이고 그렇죠. 네, 가장 자존감도 많이 깎이고 네, 상처도 가장 많이 받고 그렇긴 한데요. 그냥 흥미로워서 좋아요. 야, 근데 기주 씨가 이 말씀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시니까 참 기주 씨 왜냐면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우리도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 일도 정말 기주 씨가 얘기한 대로 상처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하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일들에 비해서 진짜. 그냥 몇 시간 못 자는데도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 일? 그러니까 보통 출근할 때는 이제 이불에서 한참 있잖아요. 한참. 이제 그 누워있는 한 1, 2분, 5분까지 시간 동안 오늘 반차였을까? 진짜 그 생각 계속 하고 그 아침에 그 이불에서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뭐 아침에 일찍 뭐 촬영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 그러니까 저도 신기한데 제 부모님, 엄마도 이제 너무 깨우는 시간이 단축돼서 편하다고 하시는데 딱 하면 나 오늘 촬영 가야 되지 일어나야지. 이렇게 예전에 느껴본 적 없는 책임감. 또 한편으로는 불안정한 직업이라서 그래요. 맞네. 우리 늦으면 돼. 잘려. 바로 잘려. 근데 혹시 요걸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내가 참 이직하길 잘했다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냥 더 이상 다른 생각이 안 들어서. 네. 이게 다 뭐 간단하지만 참 중요한 얘기네요. 내가 일을 할 때 딴 생각이 안 난다는 거. 내가 일에 집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4차의 오디션을 거쳐서 붙었던 배역이 있었어요. 며칠 뒤에 대본 리딩이고 포스터 촬영도 한대요. 그래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잠깐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그 배역을 다른 친구가 한대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그냥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왔는데 식탁에 김밥이 있었고요.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밖에 나가 있으니까 식사 일단 김밥으로 챙겨 먹어. 엄마 김밥 만들어 놓고 나왔어. 근데 그걸 진짜 김밥을 입에 넣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김밥을 우거우거 먹으면서 응 알았어 맛있게 먹고 있어 이랬었던 기억. 네. 좀 내려놓아야 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있는 곳보다 좋아지리라는 보장이 훨씬 더 작잖아요. 지금보다 많이 열악해져도 내가 지금 가진 거를 훨씬 더 많이 잃어버린다고 해도 할 건지를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은행에서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은행은 사실 제가 1년을 못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니기 힘든 그 은행을 1년을 못 다니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은행원이 되고 싶거나 어떤 금융인이 되고 싶어서 사실 취업을 했던 게 아니라 저는 경제적 독립을 해서 작품 활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막상 이제 은행에 가서 업무를 해보니까 기존에 제가 이제 살아왔던 가치관하고 너무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뭐가 좀 가장 이렇게 힘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릴 때부터 항상 뭐 사물을 본다 하면 이 사물의 본질은 뭘까? 이 사물의 본질을 내가 캐치해서 나를 작품화하는 거를 항상 연구를 하고 생각을 미술하셨으니까. 하고 이제 은행에 딱 가니까 이제 담보 대출 업무가 있었어요. 모든 기준이 사물을 본다 하면은 이거 담보 가치가 얼마나 가나. 사람을 만난다 하면 나도 모르게 그분의 연봉, 그렇죠. 그 신용 등급. 왜냐면 그거를 해야 대출 업무를 할 수가 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융통이 되는 돈이 얼마구나. 이게 이제 너무 기계적으로 계속 머릿속에서 그만두신 이유를 들어보니까 또 6개월 만에 그만두신 이유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그냥 냅다 내가 흥미가 떨어져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좀 더 부합하는 다른 직업이 뭘까를 이제 다른 직업을 찾았거든요. 어떤 그래서 직업을 또 뭐 찾으셨습니까? 이제 싱가포르 항공사에 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야, 얘기가 빠져드는데요.
항공사에 그러면 스튜어디스로 입사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와. 그것도 어려우실 텐데 이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이제 저 승무원을 좀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유학을 생각을 했었어요. 대부분 네. 예술 하시는 분들이나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유학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때 IMF가 터지면서 유학을 갔던 친구들도 돌아오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아, 맞아요. 사실. 그땐 그랬죠. 그래서 외국에서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벌면서 전시장도 다니고 그럴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딱 맞는 직업이 이제 외항사 승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 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한 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가장 네. 효율적인. 네네네. 아니 그러면 이게 좀 해외 미술관이나 이런 데 많이 다니셨나요? 생각보다는 많이 못 다녔습니다. 어.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일보다 굉장히 승무원 일이 고되죠. 육체적으로 네. 고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은 많이 세워서 이 나라에 가면 여기 박물관을 봐야 되겠다 가봐야지. 했는데 이제 도착하면은 다시 비행기 출발하는 날까지 호텔에서 네. 나오지를 못하고 아 주무시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또 왜 이걸 그만두셨나요? 이제 그때도 제가 어디까지나 저는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활동을 한 작품은 거예요, 거둘 뿐이고 자꾸 그때까지는, 그만두실 때마다 네. 작품을 자꾸 얘기를 예, 그때까지는 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손을 놓은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면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네. 이제 밤마다 약간 악몽을 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굳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로잉 같은 게 잘 안 안 된다. 되고 그런 꿈을 꾸고 또 이제 친구들은 그때 뭐 퍼스트 솔로다 해서 이렇게 전시도 시작하고 하는 거 이제 보면서 빨리 이제 복귀를 해야지 아마추어로 남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요.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돌아가야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비행하는 그러셨구나. 동안은. 네네. 이제 대학원도 이렇게 복학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드가 끝나는 기간이랑 복학하는 기간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뭘 하나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시간도 아깝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는 그때 한국 소식을 주로 기내에 실리는 신문으로 이제 봤는데 신문 1면이 사법개혁 사기추이가 통과가 돼서 네. 이제 사법 시험이 없어진다. 맞아요. 이제 로스쿨이 생겨서 더 이상 사법 시험이 없어진다라는 기사가 하나 났었고 괜히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내 이력으로는 더 가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틀면은 이제 설마 되잖아요. 지금 갑자기 에이, 이거는 진짜 아니 이제 지금 더 이상. 그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또 이러시면 안 아니, 되죠. 여기서는 이제 예?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무것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왜 홈쇼핑에서도 매진된다 그러면 막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아니, 그거는 이해가 돼요. 이거랑 그거랑 다르죠. 다르죠. 아니, 사법시험이 없어진다고 아니, 그거를 사법시험이 갑자기 사법시험 준비했던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사법시험을 제 동생이 그때 법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집에 있고 책도 있고 집에 있는 이제 헌법책을 한 권 해 지난 거를 들고 비행기에서 이제 주로 생각보다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럼 일단 저 그냥 솔직히 결과만 알려줘. 붙었습니까? 네, 붙었습니다. 몇 년 만에 1차도 한 번에 하고 2차도 한 번에 하고 했습니다. 1, 2차를 한 번에 다 통과했어요? 아니,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약간 지금 이건 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한국화를 전공하셔서 아니 사법시험을 통과하셨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고시촌으로 가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무작정 고시촌으로 갔죠. 저는 신림동 고시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신림역에 내리면 거기가 고시촌인 줄 알았어요. 신림역에 내려가지고 그 지나가는 이제 아주머니한테 고시촌 어디예요? 하니까 여기가 아니라고. 아가씨 못 걸어가요 이러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고시촌에서 제일 큰 학원 앞에 내려주세요. 약간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원에 다니신 거예요? 네. 아니, 얘기만 들으면 제일 쉽네요. 그냥 신림역 가서. 야 나 사법시험이 이렇게 쉬운지 몰랐습니다. 그 물어보니까 헌법, 민법, 형법 세 과목만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차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부 양이 그렇게 많은지는 이제 나중에 책을 받아보고 알았죠. 책이 이만하잖아요. 책이 일단 왔거든요, 집으로. 예. 그냥 거의 키만큼 오더라고요. 책이요? 그러니까 과목은 3개인데 책이 한 권이 너무 두껍고 아니 사법시험에 부탁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로펌에 가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요.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필드를 뛴다고 하잖아요. 이제 재판을 뛰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회의를 느끼게 됐던 게 변호사들이 선임 계약이라든지 수임료에서 자유롭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뇌물죄로 이렇게 재판 받으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가 조력을 했었는데 검사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판사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선처를 구하시고 그러시는데 다시 돌아오는 차만 타면 저한테 아니 검사 판사들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뇌물 안 주면 누가 그 공사를 줘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섭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쵸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의뢰인이니까 그 사람이 검정색이어도 나는 회색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예. 예, 그게 좀 반복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더 행복하겠다. 경찰 일을 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2014년도에 배명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꽤 오래된 6년. 6년 정도, 7년 정도. 뭐 지금까지 제 입장에선 되게 오래 어우, 했는데 진짜 저는 이제 현장에서 하는 수사를 하고 싶어서 사실 경찰에 지원을 했고 이제 저희 같은 입직 경로는 이제 처음 2년 정도는 서초나 강남 큰 경찰서에서 이제 경제범죄 수사를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법조에서 바라봤을 때하고 실제 실무를 하는 경찰에서 봤을 때하고 현실과 이제 수사 실무랑 또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랑 좀 괴리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형사소송법 체계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98%는 경찰이 수사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결정이나 의견을 내릴 때 있어서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휘복종 그렇죠. 관계 안에서 어떤 경우는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기가 쉬워요. 이 문제를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제가 일선 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업무는 청 단위로 들어가야 됐었어요. 됐죠. 그래서 지원을 하고 가시게 된 거군요. 네. 얘기 중에 죄송한데 그림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이 계속 정도면 그림이 아니 섭섭해하겠어요. 진짜 근데 법학으로 제가 바꾸고 나서는 아예 그쪽은 악몽을 안 꿨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꽂혔구나. 이제 그림보다 더 재밌는 걸 찾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젠 조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좀 감상하는 사람이나 이제는 네 해도 괜찮겠다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